특별대담입니다. 이 최초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 운영위원장 최초로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좀 전에 그 나가시던 네, 두 분인가 그 보죠. 두 분입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예, 우리 최초로 대표가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좀 사실 우리 최초로 대표님을 네. 급하게 모신 것은 좌파들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예. 상임위를 지금 강행 처리했거든요, 단독으로. 네. 이게 워낙 독소 조항들이 많아서 예.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설명 듣기 위해서인데 우선 예. 그 말씀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명의 이 이사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KBS, MBC, EBS, 네. 그다음 YTN 이런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뽑는 권한을 가진 이사가 네, 현재는 대개 9명에서 11명입니다. 네, 이 부분을 다 획일적으로 21명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네, 이 21명의 이사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를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21명 중에 최대 18석까지 민주당이나 친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최대. 혹은 그 17석. 네, 이게 왜 어떻게 계산을 나오냐면 21석 가운데 네, 국회가 5석을 가져갑니다. 그럼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있든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3석을 가져간다 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2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언론 학회가 있는데 이 네. 언론 학회 3개 단체 중에 한 단체가 2명씩 추천합니다. 음, 근데 한 단체는 이미 언론정보학회라는 데는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 출신의 임원들이 학계 이사진들이 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이사로 가 있든지 아하.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가 있든지 이런 네. 구조란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또 한 단체는 뭐냐면 거기 학회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이어서 네. 그 2개 단체 4명은 그쪽 몫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한 단체는 색깔이 없는 단체예요. 네, 그럼 이 단체에서 최소한 2명 중에서 1명이 가져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석 2라고 이 단체 하나면 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18명이 무려 18명이 21명 가운데 18명이 민주당 예를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장을 뽑는 거죠. 만약에 2명 다 가져온다 그러면 운이 네. 좋게 다 가져온다면은 17명 된 4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3분의 1가 압도적 다수를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올 사실은 이게 따지보면 올 5월 달에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 5월 10일 날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난 뒤에 5월 달 취임식까지 5월 10일 취임식까지 시간이 있지 한 않습니까? 2달 있었죠. 취임식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언론 노조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법안을 반드시 5월까지 통과시키라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응해가지고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5월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처리하라는 거죠. 그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25명이었습니다. 이 21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네. 이게 굉장히 그 뭡니까 이게 좀 정략적인 게 드러나는 건데 이게 25에서 21명 4명을 줄이는 구조가 있죠. 줄였네요. 예. 어느 구조가 혹시 박사님 줄였는지 이해를 어디서 줄였습니까? 정부 쪽 걸 줄였습니까? 그게 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몫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 17명의 그때는 좌파가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예. 17명의 시도의회 의장단들의 14명이 민주당이었어요. 맞아요. 예. 3명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적어도 3명을 가져가든지 혹은 한 명씩 심의를 하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6월 10일 날 지방선거 끝나면서 국민의힘이 9석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8석, 국민의힘이 9석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몽땅 다 가져가기 힘든 구조 된 거예요. 이 부분 빠진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빠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선거에서 진 야당이 예. 우리가 선거 공약을 내걸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내거는 걸 보면 네. 언론 관련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 다. 아무튼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민주당을 뽑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선거에 진 야당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한국방송기술협회나 PD연합회나 통합한국방송기자협회 이런 단체들은 뭐냐면 언론노조가 성명서를 낼 때마다 그때 딱 항상 연대가 붙는 단체입니다. 언론노조하고 한 몸이라고 비판받고 있어요. 네. 이런 단체가 무려 한 단체당 2명씩 추천합니다. 그럼 이 단체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발사님 잘 아시겠지만 임의단체고 이익단체예요. 그래요. 기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또는 기자들이 혹은 PD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진 협의를 해서 모여진 그 사람들만을 위한 단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무슨 누가 어떤 권한을 줄게 거기서 공공기관의 특히 공영방송 그러니까요. 인사권을 예. 행사하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가 이쪽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 그러니까 선거해진 정당 야당이 네. 또는 임의단체가 공영방송 인사권을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 구조인 거죠.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대단히 불합리한 알겠습니다. 거죠. 예. 아까 저 지방선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대 5인가 예, 그렇게 해서 9대 8이 아니고 예. 우리가 더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그 선거 결과를 보고 그렇죠. 큰일 났다 싶어서 밀없이 이제 못하는 예, 거지.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방 의회 분포니까 그건 예. 조금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지금 이제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무슨 학회도 제가 보기엔 그거 임의 학회인데요. 아니 그렇죠. 학회가 왜 그런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렇죠. 그 학교도 사실은 그 목적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단체죠. 되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예. 대통령 추천목, 예. 그다음에 굳이 따지면 국회 추천목, 예. 그다음에 뭐 대법원 추천목. 예. 이게 이제 3부가 예. 헌법기관으로서의 이 3부가 뭐 몇 명씩 추천한다. 이거는 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가끔씩 쓰지만 이건 아무런 이 무슨 정치적 권위나 예. 뭐 자격이 없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런 어쨌든 그 단체 취지에 공감하는 그 회원들이 협의를 해서 구성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만을 위한 단체 임의단체인 거죠, 사실. 국민 누구도 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자기들하고 유리한 지점이 많다 그래서 네. 임의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시청자위원회에다가 4명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은 얼핏 보면 시청자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MBC 같은 거는 MBC의 경우에는 네.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우선 사장이 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언론노조. 그러면 이 언론노조가 다수인 MBC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자위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시청자위원을 뽑습니다. 아하. 그 사람들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겠네요. KBS는 언론노조 핵심 출신이 KBS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시청자위원을 다 뽑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위원들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청자위원들이 4명을 뽑으니까 마치 시청자가 뽑는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실제로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로 돼 있는 단체 구성원들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대 18명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3대 18명이에요, 최대. 그러니까 이 좌파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저기 4대강 반대하는 단체가 이것도 추천해 저것도 추천해 뭐 네. 저기 간판은 여러 수십 개를 내고 있고 다른 것처럼 위장하지만 네.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그 몸통알이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그 개정안을 소위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구조에서는 법사위에서 김도우 위원장이 이거를 예. 저지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을 또 하는 편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어쨌든 시간은 걸려도 통과는 국회에서 통과는 시킬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이 자기들 있겠죠. 워낙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이리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뭐냐면 민주당 네. 쪽도 이게 통과되기 마지막으로 입안되기 어렵다고 봐요. 대통령 거부권이 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본인들로 제가 5월 달에 네.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자기들을 지지하는 단체가 요구하니까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쨌든 흉내를 안 내서 신용은 안 할 수 그렇죠.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는 뭐냐면 검수완박법하고 네. 이 법하고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두 개 다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어렵다. 그렇지만 지지단체들을 달래기 위해서 네.
하는 신용을 해야 된다 그랬고 아하. 정청래 가방위원장이 자기가 가방위원장 되고 나는데 이걸 또 연말까지 통과시킨다 그랬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간 거죠. 갔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라고 자기들은 보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제2에서 통과하려면 3분의 1을 그렇죠. 국회에서 예. 3분의 1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석 해야죠. 예, 그럼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110석을 차지하니까. 네네.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꾸 행사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단히 그때 전략적인 거죠. 예, 검수완박과 이 방송법 개정안을 같이 예. 들고 나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민 필리버스터가 그때 있었죠. 예, 예. 예, 어쨌든 우리 그 국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예. 예, 좌파들도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붙이면 이분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뭐냐면 구호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에요. 아하.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지금 5개 공영 언론사들이 지난 5년간의 행태를 보면 네. 친민주당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럼 방송의 정치적 독립하고 거리가 멀어요. 내용을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런데 무관심한 국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미사역을 갖다 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위주의 편파 방송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MBC를 비롯해서 예. KBS, TBS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구조를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그런 시도들이고 그런 시도에 부합하는 민주당이고 이런 행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원련이 그 11월 넷째 주 공영방송 편파 왜곡 모니터링 총 예. 70건 적발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네. 그거 연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정확하게 69건인데요. 지난주에 뭐 시간 관계상 또는 네. 내용상 그냥 대표적인 거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YTN 민영화 논란이 좀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중에서 KBS의 주진우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가 어떤 보도를 하냐면 방송을 하냐면 주진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각에 대한 방침들을 가지고 정리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내놓을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네,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 경제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재벌들의 정경련의 지원하는 신부사다. 주면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특정 업체에 주지는 거를 정리조차도 그 전 단계에 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거예요. 이 업체 주지 말라는 아하. 개입이라고 제가 이제 볼게요. 진짜 주면은 이제 공정하게 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트집을 잡겠다. 그런 유도가 제일 불편하다 보는 거죠. 아하. 그리고 지금 정경련과 관계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점에 정경련들이 사실 기능들이 사실 해체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경련 사실상 해체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지역관계가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과거의 얘기를 건드려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또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MBC 뉴스데스크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 민영화는 이 지금 보수 정부가 공영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을 해요. 단정적으로.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왜곡된 게 그러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 맹제라는 뉘앙스를 까는 거예요. MBC 네. 뉴스게.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부가 그 방송의 정치적 독립의 훼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11을 여러 군데서 걸어왔던 것들을 돌아보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분에 기대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지 않습니까? 인사와 네. 영향을. 그런데 지금 조치는 뭐냐면 정부가 그런 인사권 행사에 근거됐던 지분을 내놓겠다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더 강화시켜 주는 행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보도는 KBS의 주진우 라이브나 MBC 뉴스데스크는 반대되는 논리만 갖다 붙이는 거지 반대되는 논리만 가득 채우지 이걸 정부가 왜 하는 건지 네. 이걸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편파 보도의 대표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TBS 예를 하나만 더 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MBC 뉴스 데스크 MBC의 그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기주 기자가 스리퍼를 신고 고함을 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뭐냐면 저는 대단히 아쉬운 게 이 언론사에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는 그 회사의 기자들이 정말 표본이 되는 대표지. 예. 그죠? 능력이나 자질과 품성이나 네. 그렇죠. 종합적이잖아요. 예. MBC의 얼굴, 그 방송의 얼굴들을 보내는다고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아침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현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 저는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히 국민적 관심사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네. 금융이 되든 민생이 되든 또는 남북 관계가 되든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과 양쪽은 뭐냐면 기본적인 공식적인 자리만치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엄격성을 갖춰야 된다 봐요. 그럼요. 예. 그럼 대통령은 아침에 자기 나름대로 정장을 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데 네. 한쪽에 스레바를 끌고 와가지고 신고 와가지고 팔짱 껴가지고 노래 보다가 음. 자사 문제를 그 많은 언론사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하필 MBC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과음을 지르면서.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질은 MBC 기자의 자질이 문제라고 또는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없어요. 뭐냐면 대통령실의 자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허. 뭐 이런 적반하장도 저는 뭐 이게 정상적인 방송사인지 제가 하나만 더 들어보면 예. 그 18일 날 방송인데 이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부인이 그 캄보디아의 심장병 질환 어린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환자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을 켰니 안 켰니 논란이 됐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조명을 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경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 TBS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뭐냐면 네. 조명을 켜고 아이들을 팔아먹는 짓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허. 그러면 이 논란이 되고 난 뒤에 공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하려면 조명을 켰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 논란이 되고 난 뒤에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구도 대통령실의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명을 켠 사실을 입증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그런 근거도 없이 뭐냐면 조명을 켰던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네. 표현은 뭐냐면 아이들을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 부인이나 이런 공적인 인물들이 해외 가서 또는 국내에서 움직일 때는 상징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응원하자, 그렇습니다. 지원하자는 메시지가 있지 예.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게 국내가 아니고 해외 가더라도 이 심장병에 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서 관심과 지원을 하자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명색이 한국의 대표 제1야당이라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공당의 대변인이 매체에 나와가지고 아이를 팔아먹는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게 정당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분이 정치를 하고 앉아있고 거의 대변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송을 TV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 알겠습니다. 편파에 그냥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공언련 우리 최초로 운영위원장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공언련은 이렇게 그 공영방송 5개입니다. 예. KBS, MBC, YTN 연합뉴스 그리고 TBS입니다. 서울시의 공영방송이 TBS라서요. 이 5개 방송의 이 편파 왜곡 방송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죠. 예, 매일 하고 있고 이걸 주 단위로 발표.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더 탐사 얘기만 짧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취재입니까? 범죄입니까? 우선 저는 취재는 이런 취재는 없습니다. 우선 예. 범죄로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잠깐만요. 우리 예. 최초로 위원장은 그 KBS의 PD로 지금도 이제 재직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KBS 직원이시죠? 예. 예. PD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PD 저널리즘의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추정 60분이라는 심층 탐사 프로그램을 할 때 한 10여 명의 그 정말 아주 훌륭한 PD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심층 탐사 취재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방송사의 이제 어떤 살아있는 증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최초로 위원장이 이제 그런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더 탐사 말씀을 잠깐 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더 탐사 논란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네. 뭐냐면 이 지난 7월에 있었던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네.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심야에 가졌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관련되는 정언자 최초 제보자가 네. 거짓말했다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보복인지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 집에 찾아갔던 무단으로 네. 갔던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우선 앞에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 언론의 취재윤리, 네. 방송윤리, 이도 방송을 나갔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정된 윤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때 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사실인지 그러면 그 첼리스트가 청담도 술집 증언을 했을 때 네. 그걸 그대로 흥미롭다 해서 갖다 옮기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인지를 검증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책임은 더 탐사가 져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안 하면 이미 언론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또 한편은 또 거기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까 예. 이경 대변인 얘기됐습니다. 그분도 자질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예를 들어서 그 더 탐사도 검증을 해야 되고 공당의 대변인이 이걸 공론할 땐 그것도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검증을 안 했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들을 하는 언론사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은 기본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사과와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거 전혀 없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하냐 그러면 네. 우리 취재윤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장관의 집에 집 앞까지 가서 들어가려고 비밀번호 누르지 않습니까? 네. 임의로. 그게 이제 무단 침입에 해당된다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범죄다 사실상. 네. 근데 우리 취재윤리 중에는 뭐냐면 네. 무단으로 타인의 공간을 동해받지 않고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예. 취재윤리나 방송 관련에 보면. 이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기본적 교육을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허위 얘기를 하는데 또 이 허위 얘기들이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이걸 공론화시킬 때 이 더 탐사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쨌든 그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든 특정 정당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 네. 마치 김희준 씨가 무리하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도 당당할 수 있고 그 가짜뉴스를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하고 있고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협업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여기도 재현되고 있는 거 아하, 아니냐. 예. 저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 내지는 왜곡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아마 지난 1년 이상을 인식해 보면 공중파에서 먼저 이슈를 시켜가지고 예. 허위 방송을 있잖아요. 혹은 또는 왜곡 방송해서 이게 내려갑니다. 5개 방송사가 연계되고 또는 예. 하위 방송사로 군소 매체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게 계속 보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MBC가 최근에 계속 여러 건을 하니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뭐가 들어가냐면 이 군소 매체가 먼저 띄웁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상파 받는 구조거든요. 네. 이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더 탐사가 들고 나온 거는 요 앞에 MBC가 계속 집중적으로 허위 조작 방송 가지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몰렸지 않습니까? 다른 공영 방송도 다소 부담을 느낀 상황에서는 이 친구들이 드러난 거죠. 저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받는 거죠. 매체가 저격 일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이런 단체들이 보면 시민단체, 민주당 지지나 시민단체나 언론단체를 동원시켜서 그걸 보편성을 갖춘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대응하잖아요. 그리고 정당이 또 지지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허위 조작 방송이 더 탐사를 비롯해서 MB 뉴스 데스크가 허지부지되고 있는 모양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 강호봉 허위 조작 방송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네. 정치권이 개입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정청래 의원까지 조국부터 해서 천주교 정의군 사제단이 다 붙어서 사실은 광우병 허위 방송을 난리를 쳐서 대부분의 그 허위 방송이 났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에 개입해서 결국 유양무이 됐어요. 거기에 대했던 분들이 나중에 다 공영방송사 사장을 하건 이사를 하건 인문을 가건 거꾸로 된 거예요. 아하. 사회정의가. 예.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고 박사님께서 아까 화물연대 얘기했지만 네. 이런 집단의 힘으로 누르는 행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상식과 정의 혹은 여론 왜곡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에 제대로 기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대 일본의 노조병이라는 게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경제가 노조되면 돌아가지 않았었어요. 80년대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영국이 망국적인 노조병이라 그래서 영국 노조가 뭐냐면 정권 정복이 가능할 정도라고 센 노조였거든요. 예. 근데 둘 다 제압이 된 거는 뭐냐면
원칙대로 대응을 해서 손해배상 물리고 법과 원칙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마그리트 대처는 3년임을 했습니다. 네. 법에 지정한 그래요. 3년을 다 채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이 허위 조작 방송은 아까 말한 그런 우리 사회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걸 막는다는 책임을 가지시고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을 어기면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더 탐사 관련해서 이 정도로 더 탐사하고 뉴스데스크 마찬가지죠. 예. 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지금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최철호 위원장님의 그 조언이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넘었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MBC 광고 중단 촉구 운동 계속하고 계시죠? 예.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시청 거부를 했었고 MBC 경쟁대는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데 요구했는데 MBC 경쟁진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서 2단계로 11월 초에 광고 중단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좀 관심이 높아져서 네. 이 이슈가 최근에 정치권에까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광고주들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더 큰 문제는 이 시작했는데 지금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중단에 동의하는. 저희가 저희하고 대한연대하고 국민노조 3개 단체가 연대해서 하는데 이 서면 운동을 받는 거는 국민노조에서 지금 하고 있는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만치 관심이 넘어지는데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될 당위성으로 민주당이 뭘 이야기했냐면 서명자가 5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5만 명이 아니고 5만 명 8배 4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뭐냐면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40만 명이 있으면 허위 조작 방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게 우선으로 좀 보여요. 그만치 이제 관심들은 높아지고 있고 광고사들도 조금 어쨌든 고민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국민의힘도 좀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상원 의원이 발언을 좀 해서 그게 논란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강제적이보다는 이 광고주들이 이 소위 말해서 그 허위 조작 방송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를테면 그 기본 원칙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방송사들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청률이 4~5%로 경쟁력이 낮아요. 고 판사님보다 4~5%면 4~5%면 50만 명 수준입니다. 고 판사님 한 80만 명, 7~80만 명 되잖아요. 거기다 삼성이 왜 광고를 그걸 줍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광고사들이 그런 사회적 책임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스스로 중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과는 조금씩 과시되고 있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두 개조로 나눠서 지금 다시도 추워지지 않습니까? 나눠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저는 새봄이 오기 전에 광고주들이 성과 있는 의미 있는 그 행동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눈다는 거는 어디 1인 시위? 아니, 국민노조가 이번 주 하면 다음 주엔 저희하고 그 대한연대가 그 다음 주 하고 이렇게 격주로 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고주들의 좀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결단, 이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연의 최철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